그래서 원래 대수 비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고, 다음처럼 이제 당연히 A가 1부터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였을 때랑 비교해서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세요, 크게. 네. 그 다음에 프리2는 이번에 서술이 없기 때문에 프리2가 좀 더 중요한데, 가장 쉬운 숫자를 넣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금 A, B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면 가장 쉬운 A, B를 찾아서 문제를 풀자. 아이디어인데, 뭐 0과 1 사이니까 뭐 3분의 1, 2분의 1, 뭐 이딴 걸 넣어도 되는 문제가 있지만 관계가 있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A, B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비교될 수 있게 4분의 1, 2분의 1 다음처럼 가장 쉬운 A, B를 선정해서 집어넣을 건데 항상 관계 있게 넣어야 돼요. 관계. 3분의 1과 2분의 1 관계가 없잖아. 2분의 1과 4분의 1 관계 있죠? 이러면 A의 A는 4분의 1에 4분의 1승이거든. 이쁘게 했으면 2분의 1에 2의 마이승. 4분의 1에 2의 마이승이야. 나 4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A의 B는 4분의 1에 2분의 1이야. 맞아요? 네. 4분의 2의 마이승이니까 2의 마이승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B의 A는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B의 B는 2분의 1에 2분의 1이야. 그럼 2의 2분의 1승이야.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y는 2의 x로 내가 일부러 몰았거든? 밑을 2인 지수로 몰았단 말이야. 얘는 지금 증가해, 감소해. 증가함수잖아. 네. 그럼 증가함수라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 아니야?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도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럼 지금 순서가 밑이 제일 상이 제일 작을 거라고. 누가 제일 작아? 마일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네. 마일 있는 게 제일 작겠지. 맞아요? 네. 그럼 제일 큰 건 제일 작은 거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 넣은 거. 즉 마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을 거고 A의 B승. 그 다음에 마 4분의 1 넣었을 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이렇게 B의 A승. 그럼 이제 최대랑 최소를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정석이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 문제를 풀 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라면 다음처럼 가장 쉬운 A, B를 집어넣어서 찾을 건데 되도록이면 관계 있게 집어넣어야 계산하기 편하다. 관계 없이 집어넣으면 가끔 참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 함수야. fx는 ax야. 그럼 지수 함수의 가장 큰 본질은 밑이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밑을 안 주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입니다. 밑이 a잖아. 네. 지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지. 네. a가 0과 1 사이였으면 감소하지.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줘서 안 줬어? 안 줬으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로. 어떻게 두 번 풀어야지. 즉 주어진 범위에서 fx가 ax승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재.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증가하는데 감소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1번 a가 1보다 클 때 그럼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면 주어진 범위가 마1과 2 사이라면 당연히 증가한다는 건 x가 작으면 작을수록 y가 작고 그러니까 작으면 작고 크면 크잖아. 네. 당연히 뭘 넣었을 때가 마1을 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고 당연히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그죠? 최대가 최소의 27배 최대는 최소의 27배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스 A분의 A가 넘어가면 A의 3승 27이거든. 그럼 A는 3승에서 27 나오는 건 3밖에 없죠? 네. 범위 맞죠? 봐봐 나왔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친구 뭐 할 거야? 감소합니다. 그럼 주어진 범위에 있어서 당연히 반대일 거 아니야? 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일
소일 거고 마이너스 때가 얘가 최대겠지. 그러면 최대는 최소의 27배가 되고 싶어요. 그럼 A의 3승이 27분의 1이라는 소리일 거니까 A는 3분의 1이니까 범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양수 3과 3분의 1 두 개 나옵니다. 합을 구하세요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최대, 최소, 최소 문제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쯤 있는데 첫 번째 방금 한 겁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증가함수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증가 혹은 감소할 때 증가 혹은 감소하면 우리가 증가함수만 판단하면 x 집었을 때 언제가 제일 작고 언제 제일 큰지 판단할 수 있겠지? 방금 한 거거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치환형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저 문제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판별되잖아. 맞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 이게 지수함수의 로그함수 성질이란 말이야. 안 보여. 그러면 치환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치환했더니 보통은 뭐가 되냐면 치환하면 2차 함수로 바뀝니다.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바뀐다면 2차 함수는 최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계열이거든. 마지막이 뭐냐면 산술기압. 언제 씁니까?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서 산술기압형을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플랜 1 증가함수가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치환해서 되니? 안 되는데? 그 다음 산기라고. 산기는 되게 유니크한 상황. 근데 산술기하의 조건이 뭐냐면 산술기하는 A가 양수, B가 양수, A 더하기 B는 같아요 2배 루트 AB. 얘가 산기란 말이야. 네. 즉 양수 조건이 붙어 산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랑 로그랑 맨날 노는 거야. 왜냐면 지수랑 로그는 맨날 뭐 해? 양수거든. 지수는 애초에 양수, 로그는 지수 양수. 즉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양수 조건 붙고 수세치수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산술기하란 말이야. 산기 언제 쓰는 거냐면 원래 산기는 총 3개 조건 붙어야 되거든. 산기는 양수 조건, 최대나 최소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역수꼴. 이 3개 주어지면 거의 100%. 근데 지수 로그네? 이미 양수 조건 줬지. 수세치도 물어봤네? 이미 한 90% 넘어왔단 말이야. 그죠? 심지어 역수꼴이야. 역수라는 건 곱해서 상수 나오는 걸 역수꼬라지라고 부르는 거야. 즉 4의 x 플러스 4의 마x 플러스 3은 뭐가 안 돼? 기본형 아니야. 지금 얘는 4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할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붙이면 4분의 1승이니까 감소 증가란 말이야. 그럼 감소랑 증가 더하면 증가야 감소야. 모를 거 아니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뭐야? 양수지. 기본형 안 되고 치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치환은 풀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치환 문제가 아니니까 대상 조건. 그럼 뭐 한다? 산기. 얘가 A, 얘가 B라 생각해. 그럼 산기는 두 개의 합은 크다 같아요. 2배 루트 곱이라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하면 4, 3, 4, 3승이야? 네. 루트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2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2의 3승이야? 8이야? 16이네? 그죠? 그럼 나왔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최소가 16인 거야? 맞아요? 3기는 그리고 언제 등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얘가 A, 얘가 B라고 3개 때렸잖아. 다음 두 개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 이때가 최소를 갖는 순간입니다. 언제 최소예요? 당연히 등호일 때. 어떤 얘가 16보다 큰 거 같다며. 그럼 등호일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16보다는 크다는 소리니까. 등호 언제? 이 둘이 같을 때라고. 4의 x승과 4의
마x 플러스 3이 같을 때라. 양쪽에 이제 이쁘게 쓰면 4x는 이거 4의 3승 곱하기 4의 마x니까 넘겼으면 4의 2x승 은 4의 3승 그러면 2의 4x승 은 2의 6승 그럼 4x가 6이니까 x는 2의 3이야? 네. 즉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가져오라고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산기는 아까 말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합의 최소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고 언제? 항상 등호일 때 성립이야. 그럼 등호 언제? A랑 B랑 같을 때. 맞아? 등호일 때 A랑 B랑 같을 때 최소가 성립이란 말이야. 등호는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란 말이야. 삼기인가? 눈치챘네? 그럼 뭐라고? 얘랑 같을 때가 답이라. 그냥 풀어도 이렇게. 얘랑 그냥 같을 때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렇게. 언제 같아? x가 2의 3일 때 같아. 그거 지금 최소겠지. 이해돼요? 네.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hx는 뭐래? fx가 뭐고 2의 x 플러스 gx는 2분의 x 플러스 4야. 이 친구 뭐 첫째? 최소가 뭐니? 넣어봐야지 일단. 얘는 증가지. 얘는 감소야. 증가랑 감소를 더하면 뭔데? 증가 감소를 더하면 모르잖아. 그럼 탈락. 증가나 감소가 아니네. 기본형이 아니야. 두 번째 치환. 치환하면 얘가 x고 얘가 x면 1일 거 아니야. 안 돼. 2차가 안 나오잖아. 치환하면 무조건 2차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산기. 그러면 이 두 개를 산기 치는 겁니다. 2의 x승 플러스 2분의 1의 x승은 합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 곱. x 곱하기 6의 2배의 루트 곱! 사라지니까 2죠. 네. 그럼 다음 친구는 항상 2보다 커 나왔다. 그럼 전체는 4를 더했으니까 6보다 커 나왔다. 그럼 최소는 얼마? 6이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더 쉽죠 얘가? 어떠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럼 두 방정식의 기본은 치환이란 말이야. 최대한 이쁘게 한다면 치환해야 되겠죠? 그럼 4의 x승을 이쁘게 하면 어떻게 돼? T제곱 이쁘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쁘게 하면 2의 2승 x 아 2의 제곱의 x승이니까 2의 2x승. 네. 우리는 2의 x의 제곱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지수는 기본적으로 2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의 2x 지수의 더하기는 지수의 곱하기로 바뀔 거니까 2의 4승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0인 0인데 2의 4승이 얼마니까? 16이니까 다음처럼 바꿔줘야 즉 2의 x승이 메인이니까 우리는 지수랑 로그는 가장 기본형으로 바꿔서 기본형을 채워할 거기 때문에 2의 x승만 등장하도록 바꿔줘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이걸 뭐 할 거니까 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면 범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2의 x를 띄워놓으면 지수거든? 네. 지수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t는 항상 양수라는 범위가 반드시 생긴다. 치수는 취하면 무조건 범위 생깁니다. 마찬가지 2x를 t로 취할 거예요. 그럼 t제곱 빼기 16t 더하기 12는 0 인수분해 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수분해 안 되거든? 지금 2, 6, 4, 3 다 되잖아. 네. 안 되면 2차 방정식에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해를 t1, t2로 넣고 근과 계수관계를 쓰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 정해져 있는 거야. 2차가 등장했어. 맞아요? 네. 2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게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근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란 말이야.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시에 우리의 플랜은 뭐가 되는가? 우리의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거의 90% 이상 근거와 계수 관계입니다. 이게 90% 이상이야. 이게 안 되면 대입이야. 이게 안 되면 근해 공식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에 대한 프로토콜을 받을 거 아니야. 뭐 편의점 알바를 했어. 그럼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죠? 술 먹은 아저씨가 온다던가 혹은 강도가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식의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처럼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90% 이상은 근거와 가능성이 관계입니다. 그 뒤에 몰라도 거의 대부분 답은 나와요. 얘는 한 나올 확률이 지금 2학년이잖아. 1학년은 한 5% 됐지만 2학년은 거의 1% 이하야. 이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어. 물론 모양이 꼬라지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대입하는 꼬라지면 대입하고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 쓰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이 선에서 문제 끝납니다. 2차 방정식이네. 인수도 안 된다고? 그럼 해를 문자로 넣고 뭐 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라.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 해를 t1, t2로 놓으면 t1 플러스 t2가 얼마야? 16이고 t1 곱하기 t2는 12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x가 알파 베타라는 소리거든. 맞아? 그러면 얘를 다음처럼 이어서 해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알파는 x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t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 알파가 t1을 만들고 베타가 t2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알파가 x라며. 그럼 2에 알파를 넣은 게 t1, 2에 베타를 넣은 게 t2로 생각하자고. 이해돼요? 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얘가 해를 하나 가지면 얘가 해를 하나 갖겠지. 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가 16인 거고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의 곱이 12인 거야. 됐어? 네. 이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보는 거야. 내가 얘를 찾고 싶네. 얘 찾고 싶은 거야. 맞아? 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얘랑 뭐 한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 한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살짝 좀 돌아갔는데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의 제곱에서 두 개 곱 뺀 거야 이렇게. 제곱 한 거잖아. 제곱. 맞아? 네. 그 때문에 합의 제곱에서 두 개의 곱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합은 얼마인가 알고 있고 16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곱은 10인 거 알고 있잖아. 11 빼면 돼 이렇게. 256에서 24를 뺐으니까 답이 나왔겠지. 이해돼요? 근데 얘는 지금 원래는 다음처럼 이렇게 바꿔 푸는 건데 얘는 T1, T2를 푸는 게 좀 빠르긴 하거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이걸로 푸는 게 쉬워. 다 바꿔서 이렇게. 얘를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 바꿔보는 게 더 빠르단 말이야 얘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봐.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해돼요?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 갖고 싶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언제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2차 함수는 판별식이야.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판별식은 판별식 자체가 범위가 없는 2차에서 쓰이는 거라고. 2차 방정식이야? 야 지수인데 판별식을 무슨 수로 써?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연상이 잘 될 수 있는데 판별식은 범위가 없는 2차 방정식을 쓰는 거고 지수 방정식은 항상 2의 x를 t를 추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쁘게 하면 2x 플러스 어떻게 돼? 2의 1승 곱하기 2의 마x 플러스 3이니까
2x 곱하기 아이고 그러면 뭐 할 거야? 2x를 t로 찾아낼 거야? 맞아? 네. 자, 뭐 생긴다고? 범위. 범위 지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라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2x를 t로 오면 t 플러스 2구 이건 뭐야 이거? 2x가 t면 2의 마약수는 얼만데? t분의 1이야. 역수니까 그럼 t분의 2 플러스 3은 0이야. 이거 a야. 그러면 이제 분수식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t 플러스 3a 아이고 3t 맞아? t 넘어가면 t제곱 빼기 3t 아이 참 왜 이러는 거니 도대체 at 그러면 이제 t 제곱 플러스 3 빼기 at 플러스 2는 0 t가 양수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했네요. t 곱하면 t 곱하고 t 곱하고 t 곱하고 t 곱하고 플러스네. 플러스죠. 되지? 맞아요? 그럼 모양을 바꾸고 나니까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니까 뭐 하고 싶어? 판별식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살아나는 거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뭐 있어 지금? 뭐 붙어 있어? 범위 붙어 있잖아. 범위가 있으면 절대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에요. 즉 범위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없을 때 판별식만 쓰면 됩니다. 그럼 범위가 있으면 뭐 해야 돼? 범위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범위가 없으면 판별식이 쓰는 거고 범위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플레이 두 개라고. 범위가 2차 방정식이야? 범위가 있네. 범위가 없네.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범위가 없으면 판별식이라고. 범위가 있잖아. 취하하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범위가 생긴단 말이야. 물론 굉장히 쉬운 문제는 그래서 판별식만 써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얘네들가 너무 올라가거든. 어떠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거보다 크죠? 이 친구가 0보다 큰 것만 쓸 건데 서로 다른 둘이 갖고 싶대. 그럼 내가 그래프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얘를 ft는을 바꾸면 ft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r을 부르고 2차 함수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해야 돼? 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를 두 개 가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0이 이치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0보다 클 때만 쓰기 때문에 0이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야 돼. 즉 우리는 x가 t가 0보다 크다만 쓰는 거니까 만약에 0이 이런 데 있으면 이만큼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근이 있더라도 한 개만 적용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0이 이런 데 있어야 돼요. 0이 이쯤 이렇게 있고 0이 있으면 범위가 여기서 쭉 이만큼이니까 해서 가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같은 모양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x가 교점 해를 두 개 갖고 0은 두 개의 근보다 더 뒤에 있어야 다음 그림을 가져야 다음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 근이 어떠한 수보다 작아요. 어떠한 두 근이 어떠한 수보다 작아요, 같아요 사이에 있다. 이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의 위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의 분리 문제는 고1 때 했던 가장 어려운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저번에 하기도 했지만 기억나?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걸 종종 하긴 했어. 근의 분리, 근의 위치가 기억이 나니? 그럼 저번에 아예 기억 못한 거거든. 왜냐면 근의 분리란 말 나오면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푸냐?
한판축으로 문제를 풉니다. 한판축이라는 단어 기억나니? 기억. 그래서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어떠한 수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 근의 분리 문제, 근의 위치 문제라고 부르고요. 풀이 방법은 한판축입니다. 한 점, 판별식, 축방, 다음 세 개를 다 봐야 된다고 해서 한판축이라고 불러요. 1번 한 점. 이게 y는 ft인데 그럼 0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 나와야 돼. f0이 양수가 나와야 돼. 여기서 음수거든. 0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는데 0이 여기 쓰려면 f0은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0 넣으면 2니까 이미 성립하죠. 0 넣으면 2란 말이야. 다음처럼 이렇게 이미 성립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을 아예 안 쓰진 않고 다음처럼 부분적으로 등장한다고.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일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커야지. 그럼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 1 0보다 커요야? 맞아? 이따로 나온다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거 이미 성립하네? 냅둘게. 이거 인수가 돼야 되는데 인수 안 되죠? 냅둘게요. 세 번째가 뭐냐? 축방이란 말이에요. 축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축방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축방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요거니까 얘 축방이란 말이에요.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이 상태 해놓고 원래 얘랑 얘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정석이 얘인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얘도 안 이쁘고 얘도 안 이쁘게 나온다. 얘도 지금 유리방정식이고 얘도 이제 2차 방정식 2차 분식이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죠? 네. 그러면 풀어야 돼. 어거지로 풀든가. 뭐라고 돼 있어? 정수지. 네. 맞아요? 딱 이 상태에서 그럼 난 A는 얘랑 얘를 만족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최저값이니까 2부터 넣으면 되는 친구 나올 때까지 넣어본단 말이야. 맞아? 넣어. 2 넣으면 되니? 2 넣으면 이거 돼 안 돼? 2 넣으면 부가 틀렸다. 이거 넣어보라고.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냐고. 네. 2 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안 되지. 네. 3 넣으면 0이니까 안 되겠지. 4 넣으면 되네. 네. 얘는 4부터니까 지금 2랑 3은 안 된다. 맞아? 네. 마찬가지. 여기다 4 넣어봐. 4 넣으면 되냐라는 거야. 4 넣으면 16 빼기 24니까 안 되지. 맞아요? 네. 5 넣으면 얘는 됐고 5 넣으면 25 빼기 30이니까 안 되지. 6 넣으면 되네. 그죠? 그래서 6이거든. 객관식이니까 다음처럼 풀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정수니까 얘를 그냥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긴 하거든. 이거 그대로 쓰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거 A 찾아주면 A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마 B, 마 절반 B 뿔마 루트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요거니까 벌어지는 법이니까 A는 3 빼기 루트 3보다 작거나 A는 커요 3 플러스 루트 8이 하면 이렇게. 그럼 지금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이제 A를 찾아야 되는데 루트 8은 대충 근사값이 얼마야? 루트 8은 근사값이 3보다 좀 작지? 2. 땡땡땡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3에서 2점 얼마를 빼면 뭐 얼마겠어? 0점 얼마인데 범위 없으니까 이거 안 될 거거든. 그럼 얘는 마찬가지. 얘가 2점 얼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A는 커요 5점 땡땡땡이거든. 그럼 되는 게 6밖에 없지. 맞아요?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겠지만 원래 이게 웨이프리가 맞고 이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야. 다음 부등식의 해가 무엇입니까? 10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바꿔주면 10에 마이너스 fx 10에 마이너스 gx 다음처럼 바꿔주면 다음 방정식이 뭐니? 그럼 이거 밑이 10인 지수니까 미치면 증가하죠. y는 10의 x는 증가할 거 아니야? 언제 y가 크니? 그럼 당연히 x가 클 때 크겠지. 10분의 1은 감소니까 뒤집어지는 건데 그냥 기계 싫어서 내가 10에 마 fx, 마 gx 바꿔주면 우리가 결국은 지수를 날린 거거든. 그럼 지수 날리면서 밑이 10인 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지.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fx는 크나 같아요. gx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도가 바뀌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fx가 gx보다 크나 같을 때 그때 x의 범위가 뭡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보다 클 때 그때 x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fx는 뭐야? 누가 fx야? 검은색이 fx 뭐가 gx야? gx 직선이야. 곡선이 직선보다 클 때 언제? 위에 있다는 건 요걸 말하는 거지. 그때 그때 x의 값의 범위란 말이야. x 값의 범위.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이 더 빨간색 부분이 해인 거고 그때 x는 a보다 작거나 같거나 0과 c 사이겠죠 이렇게. 둘 다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있겠죠. 왜 틀렸지? 연립 방정식을 풀지. 위에 거 먼저 봅시다. 위에 거 어떻게 풀까? 이 x승을 뒤로 치환. 모양을 이쁘게 바꾼 다음에 치환한다고 했죠? 이쁘게 네. 어떻게 바꾸니? 2에 2x 더하기 2는 앞에 2가 튀어나올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65 마 2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마 2가 튀어나오면 2의 마 2승 2의 x 작건한테 마 1 이렇게 한 다음에 2의 x를 t로 치환해야 한다겠죠?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항상 범위가 생긴다. 항상 지수는 어떤 범위가 생긴다? 양수 범위가 항상 생긴다겠죠? 지수는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돼요. 아니면 2의 2x는 t의 제곱이니까 4t 제곱 4분의 1이니까 마 4분의 65 t 더하기 1은 이런 걸 작거나 같아요. 4 곱하면 16 t 제곱 빼기 65 t 더하기 4는 작거나 같아요. 민수분해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럼 t가 16t 빼기 1 t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t는 16분의 1과 4 사이야. 근데 지금 범위가 양수니까 다성립하네. 그럼 t자리에 2의 x승 넣으면 2x의 범위 그럼 전부 다 2로 몰아주면 16은 2의 마 4승 2의 제곱 밑이 2인 지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의 범위랑 x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x의 범위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니은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이쁘게 바꿔주면 9x는 3의 x의 제곱 3의 x 빼기 12가 0보다 커요. 그럼 3의 x를
t로 넣으면 뭐 생긴다? 범위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생길 거고 t제곱 t 빼기 12가 0보다 커요. 4, 3 뿔마 t 뿔 4 t마 3 커요. 벌어진 범위니까 t는 작아요. 마4 t는 커요. 3 해가 두 개인데 우리가 t는 양수일 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안 되겠지. t가 3보다 크다. t가 뭔데? 3의 x승 커요. 3 마찬가지 밑이 3인 로그니까 범위 안 바뀔 거고 x의 범위가 곧 y의 범위겠지. x의 범위겠지. 다 찾았네. 그럼 얘랑 연립하래. 그럼 이제 수직선에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수직선에 표시하면 내가 찾고 싶은 해는 마4와 2 사이 그리고 1보다 크다야. 네. 그러면 공통범위 여기겠네. 최종적 해는 1보다 크지만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를 내야 되겠네. 다음 부등식해가 마3과 2 사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4 튀어나오고 2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2의 x 플러스 b가 얼마 작아요. 마찬가지 2의 x를 t로 치환하면 0보다 범위가 생길 거고 4t 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가 몇 작대?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돼? 안 돼? 당연히 문자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겠어?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친구를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서 t 범위는 알파랑 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지수에 대한 부등식은 만약에 여기서 t의 범위가 걸렸다면 여기 등호가 빠져야 되거든. 근데 해가 등호가 안 빠졌으니까 이 자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얘로 잘렸다면 지금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얘가 얘로 잘렸다면 얘 범위가 등호 하나 빠진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설파하는 거고 해가 알파랑 베타 사이로 만약에 인수분해 했다면 다음처럼 연산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t가 뭐니까 t가 2x 2알파승이니까 뭐 이런 식 해가 나오겠지. 이 쭉 가면 맨 마지막에 뭐래? x의 범위가 뭐래? 그럼 거꾸로 올라가자 이거야. 거꾸로 올라가면 x가 마3과 2사라면 2의 x는 뭐랑 뭐 사이냐 이거지. 뭐 하면 돼? 양쪽에 2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8분의 1과 4 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역추적하면 맞아? 해가 다음편 나왔다니까 해로 역추적을 해야 돼요. 마치 방정식 마냥. 알파가 8분의 1이고 베타가 4였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알파가 얘가 어떻게 인수했다는 소리? 얘가 4 곱하기 x 빼기 t 빼기 8분의 1 t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소리니까 맞아요? 네. 방정식으로 보면 해가 8분의 1이랑 4라는 소리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전개한 다음에 같다고 해도 되고 그러면 네가 만약에 방정식이라 생각했다면 해가 8분의 1 4라는 소리잖아. 그럼 근과 계수에 쓰면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 4분의 a 두근의 곱은 a분의 b일 거야 이렇게. 그럼 연산하면 a랑 b 나오겠지?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해야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해를 문자 넣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맨 마지막은 내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해석했죠. 배항기 A는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났다. 배항기 B는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났다. 동시에 넣었을 때 처음으로 합이 40배가 되는 건 몇 시간 후입니까? 이런 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반감기 계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감기의 뜻이 뭐냐면 어떠한 친구가 질량이 반으로 주는데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의 상반되는 계열을
나는 그냥 곱빼기라고 쓴단 말이야. 반감기는 뭐 그런 말 하잖아. 비닐봉지를 쓰지 맙시다. 왜요? 비닐봉지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뭐 이런 말 하죠.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가 32g이야. 100년 지날 때마다 반씩 준대. 그럼 100년 지나면 16g, 100년 지나면 8g, 100년 지나면 4g, 2g, 1g일 거 아니야?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나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즉 32g인 비닐봉다리가 100년 지날 때마다 질량이 반으로 줄어. 그럼 지금 반감기가 100년인 거거든. 100년 지날 때마다 질량이 반으로 줄잖아. 반으로 주는 기간. 그럼 32g이 1g 되려면 100년이 500번, 반감기가 500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g쯤 되면 소멸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2g인 비닐봉지는 500년이 지나야 완전 소멸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과학서에 등장하는 반감기란 말이야. 우리는 수학이니까 반감기가 뭐라고? 반으로 주는데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걔 상반되는 개념을 그냥 내가 곱빼기라고 부르는 건데, 곱빼기는 뭐냐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해돼? 즉 박준석 씨가 1년에 몸무게가 2배씩 는데, 그러면 박준석의 몸무게의 곱빼기는 1년인 거지. 이해됩니까? 금방 빅맘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배양기 A는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2배로 는대. 맞아? 네. 그럼 얘는 곱빼기가 1시간인 거야. A의 곱빼기는 1시간인 거라고. 이해돼? B 배양기는 3시간마다 4배래. 우리는 곱빼기 몇 시간마다 2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 그럼 3시간에 4배면 곱빼기가 몇 번 지나간 거야? B는 4배가 되었대.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처럼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야. 4배가 되었다는 건, 4배가 되었다는 건 곱빼기가 2번 지나간 거라고. 맞아? 네. 그러면 시간 반 잘라서 1시간 반 이 2번 지나가야 곱빼기가 2번 지나간 거니까 1시간 반. B가 있으면 1시간 반 지나면 2B, 또 1시간 반 지나면 4B. 4배 된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럼 B의 곱빼기는 뭐인 거야? 1시간. 뭐라고? 1시간. 뭐라고? 1시간 반. 공식을 외워야 돼요. 반감기 공식이 뭐냐면, 반감기가 A일 때 항상 T 시간 후를 보는 거거든. 뭐 T 시간, T1, T년을 보는 거야. T년 후. 반감기가 A일 때 초기값이 A0라고 하자. 그러면 T년 후에 전체의 질량은 초기값 곱하기 2분의 1의 A분의 T입니다. 라지 A분의 T. A가 너무 많으니까 반감기를 뭐라고 할까? 반감기를 K라고 할까? 이게 반감기가 K인, 초기값이 A0인 T년 후의 전체의 양입니다. A0. 맨 처음 뭔가 줬을 거 아니야? 초기값은 반이 된대. 2분의 1이 될 거래. 반감기는 얘가 갈 때마다 반띵 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비닐봉다리. 반감기가 500년이라고 하자. 초기값을 30이라고 할까? 30이라고 할까? 그럼 T년 후에는 어떻게 되니? 공식이 뭐냐면 32 곱하기
2분의 1에 500분의 t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네. 얘가 ft라고 ft.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t년 후니까 얘가 ft는 ft. 그럼 ft는 32 곱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500년 후면 t 500 들어간 거지. 맞아? 500을 넣으면 32 곱하기 2분의 1에 500분의 500이니까 1이지. 그럼 2분의 1은 한 번 곱해진 거지. 그럼 반띵 주는 거 맞아 이렇게? 네. 즉 반감기가 500이면 500을 넣을 때마다 500의 배수가 될 때마다 반을 주는 거란 말이야. 500 한 번 들어가면 2분의 1 한 번 주고 1000이면 반감기가 몇 번, 1000이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간 거야? 2번. 1000 넣으면 32 곱하기 2분의 1에 500분의 1000이니까 제곱이니까 반감기 두 번 지나갔을 거 아니야. 네. 그 때문에 반감기가 지수의 분모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반감기가 K면 K분의 T인 거야. 이게 반감기 공식이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맨날 이거 내가 처음부터 식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럼 한 세월이거든. 그래서 네가 반감기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는 눈치라서 내가 지금 다시 반감기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곱빼기도 같은 원리야. 곱빼기도 곱빼기를 K라고 하면 초기값을 A0로 하면 T년 후는 FT는 초기값 곱하기 얘는 2의 K분의 T승입니다. 2. 2배가 된대. 그러니까 몇 배가 되냐? 이게 지수가 오는 겁니다. 2배가 된대. 2. 반이 된대. 2분의 1. 거기에 곱빼기 분의 T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반감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곱빼기 공식 따라올 수 있겠지? 그 때문에 A의 곱빼기가 1이고 B의 곱빼기가 2분의 3이면 뭐 F를 A에 대한 식으로 하면 FT A의 T시간 후 A의 T시간 후를 FT라고 한다면 초기값이 뭔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몇 마리 넣는지 모르니까 맨 처음 마리를 A0로 합시다. 곱하기 2배 2의 1분의 t인데 지금 곱빼기가 1이니까 1분의 t야. 맞아? 마찬가지 B의 t시간으로 GT라고 한다면 B의 초기값 B에는 초기에 몇 마리 넣는지 모르니까 B0로 넣어야 되는데 같은 수를 넣었다니까 똑같이 AA라고 합시다. 원래 B0, A0인데 같은 수를 넣었다니까 AA라고 합시다. 이렇게. 맞아? 곱하기 2에 곱빼기 분의 t인데 곱빼기가 2분의 3이지. 그럼 예쁘게 쓰면 A 곱하기 2의 3분의 2t거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럼 이게 A0의 t시간 후 A 2t고 A의 2의 t승이고 얘는 B는 t시간 후에 다음처럼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맨 처음에 동시 넣으니까 2A만큼 는 거거든. 는 건데 몇 배가 되었대? 40배가 되었대. 몇 시간 후? t시간 후. 얘는 지금 얘가 A의 t시간 후, B의 t시간 후. 그 두 개 합은 맨 처음에 40배가 된 건 내 t는 뭐냐라고 되는 거지. 식 다음처럼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곱빼기 식을 못 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쪽에 초기값 A 친구들은 지워질 거고 결국은 넘겼으면 2의 t승 플러스 2의 3분의 t는 80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야? 지수 방정식이겠지. 빼기 는 0 하니까 이걸 지수 방정식 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2의 t승을 취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3분의 1승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얘는 2의 3분의 1t를 얘를 라지 x로 놔야 그럼 얘는 3승이겠지. 그럼 3승 얘는 2승
빼기 80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뭐는 0 나올까? 4, 64. 4는 0 나오지? 1, 1, 0, 마 80을 4로 때리면 인수분해가 다음 편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4. 여기 인수분해 안 되거든. 음수할 거 필요 없으니까 x는 4. 그럼 얘가 4야. 그럼 2의 3분의 t승이 4야.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t가 2라서 t가 6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방사선 물질 거의 100% 반감기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분개돼요.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이거 반감기가 50년 뜻입니다. K가 50입니다. 언제 1024는 4분의 1로 감소합니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즉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가야 됩니까? 이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50년 지나면 봐준다고. 그건 1024 50년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12. 반감기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304번은 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50년 지날 때마다 반을 준다며. 그럼 50년 반감기가 1회 지나가면 512. 반감기가 2회 지나가면 256. 맞아? 네. 3회 지나가면 128.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64, 32, 16, 8,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감기가 몇 회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번의 반감기가 지나가면 4분의 1 됩니다. 그럼 반감기가 12번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600이라고 답을 내면 된다고. 얘는 정확하게 반감기 공식을 모르더라도 다음처럼 풀 수는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싫어서, 이건 기본 문제니까 이게 싫어서 반감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편한데, 항상 반감기 공식은 t현우입니다. t현우 ft는 초기값 a0 곱하기 2분의 1, 반감기는 2분의 1, 곱빼기는 곱하기 2. 반감기 분의 t가 t현우의 전체의 질량 공식입니다. 이해돼? 네. 그럼 지금 처음에 양이 A0가 지금 1024거든? 그러면 초기값이 얼마야? 1024. 그죠? 2년 후에 이게 맨 처음인데 t년 후에는 다음처럼 바뀔 거래. 근데 얘가 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t는 뭐예요? 인 거라고. 초기값이 1024일 때의 t년 후의 공식이 t년 후가 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t에 보이는 번이에요. 이해돼? 네. 그러면 넘겼으면 2분의 1에 50분의 t는 얘는 2의 10승, 얘는 2의 마 2승. 넘어가면 2분의 1은 2의 마 2승, 2의 마 1승. 그럼 2의 마이너스 50분의 t. 넘어가면 t의 마 12승이겠지 이렇게. 네. 마이너스 50분의 t는 작관화 같아 마 12. 양쪽 t 날리면 t는 커너 같아 600이라고 t의 범위 나오겠죠? 최소 600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라고 식 세워지는 거지. 외워.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사분면을 안 지나도록 하는 어떠한 실수 k의 n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원점 지날 때가 항상 답입니다. 항상 원점 지날 때가 답이야.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사분면을 지나요 안 지나요 는 경계점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0,0이야. 무조건. 그럼 경계선이 0,0이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이니까 무조건 경계선 등호일 때가 답일 거 아니야. 경계선 등호일 때가 뭐라고?
빵빵일 때라고. x에 0, y에 0 넣으면 그때가 답입니다. 이해돼요? 네. 어차피 경계선 구하라고 칠 거거든. 뭐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뭐 커요, 작아요까지 해야 되지만 최대값 물어온다면 등호일 때만 요구하기 때문에 빵빵 넣으면 돼. 빵빵. 그럼 x에 0, y에 0 넣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럼 n은 얼마야? 마사. 3 나왔죠? 네. 외우세요. 나오면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등식이면 마사보다 크다, 작다 다 이렇게 나오거든. 크다 나왔다, 작다 나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맞아? 그럼 찍어야 돼. 이렇게 풀려면. 풀2. 풀1은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다음 편 풀어.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빵빵 넣으면 원점 지날 때가 무조건 답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풀면 어떠한 그래프가 1사를 안 지나고 싶대. 그럼 이 친구는 n을 띄고 오면 요거거든. 이게 n을 띈 거 이렇게 n이니까 n이 문자니까 이 그래프가 n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 이쁘게 그리면 이 묶어서 안으로 넣어주면 4에 마x 더하기 1이야. 그럼 튀어나오면 4 곱하기 그냥 씁시다 이렇게.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얘는 뭐 한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오른쪽에 n을 붙였잖아. 그러면 지금 n을 띄고 오면 어떻게 된 거냐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즉 얘 때문에 움직인다? y는 x에 대한 관계식인데 x, y 외에 다른 문자가 낑기면 걔로 움직이는 거거든. n을 띄고 오면 이 친구는 얘란 말이야. y는 4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지. 거기다가 n을 붙이면 오른쪽에 n을 붙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그러면 뛰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이거 뭐야? 이거 4분의 1에 x 빼기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 감소겠지. 그러면 이거 뭐 이런 느낌 생겼을 거거든. 이런 느낌으로 대충 그리는 거야. 정확히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쁘게 쓰면 요건데 얘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을 플러스를 만큼 옮긴 거라서 이렇게 생겼어. 이쯤 그냥 증가니 감소인지만 보면 됩니다. 맞아요? 얘를 뭐 한 거야? 플러스 n. 얘를 움직이는 거거든. 얘가 n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n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n이 작아지면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근데 그냥 냅두면 n을 안 붙인 상태면 1, 3하면 지나지. 그럼 쭉 내려가면 이러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더 내려가면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럼 경계선이 어디야? 무조건 이렇게 뭘 지날 때라고 이렇게 그렇죠. 원점 지날 때인 거야. 즉 기본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린 게 이란 말이야. n만큼 내린 게 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지금 원점 지날 때 찾으면 0,0을 찾으면 그때가 n이 4일 때거든. 맞아? 그러면 밑으로 4칸 내리면 얘거든. 맞아? 그러면 얘는 4보다 더 작아지면 돼, 안 돼? 마사보다 저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얘가 마사지 마사보다 더 작아지면 더 작아지면 이게 n이 마사라면 이렇게 네. 이게 더 올라갈 거야. 이게 n이 마3 마2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마4보다 더 크면 안 되겠네. 네. 올라가면 이게 n이 마3일 때 올라가면 n이 마2일 때란 말이야. 이러면 1, 3면 지나잖아. 그러면 마4일 때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크면 지날 거 아니야. 그럼 n은 절대 뭘 넘어갈 수 없는 거면 마4를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 마4 위에 있으면 1, 3면 지날 거 아니야. 이 밑에 있어야겠지. 밑에 있으면 n이 마5일 거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해석하기 좀 어려워. 다음 그래프는 P 넣으면 얼마야? 2야? 네. Q 넣으면 얼마야? 5. 그럼 이거 A의 X래매. 네. P 넣으면 얼마래? 2. Q 넣으면 얼마래? 5. 이거 두 개를 알아?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궁금한 건 F 2분의 Q 더하기 P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A에 2분의 Q 더하기 Q. 내가 이 두 개를 아는데 이 두 개로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P 더하기 Q는 구할 수 있어. P 더하기 Q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P 곱하기 이 둘을 A의 P승이 2, A의 Q승이 5야. 그럼 난 이 두 개 사이에서 얘 2분을 만들고 싶어. 네. 맞아? 네. 그럼 P 더하기 Q니까 지수의 곱이 와야 되니까 지수의 합이 와야 되니까 이거 곱하면 되거든. 네.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10. 곱하면 왜 자꾸 A P 플러스 Q. A의 P 플러스 Q는 10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갖다가 양변에 2분의 1승 해주면 돼. 네. 양변에 2분의 1승 양변에 해주면 A의 2분의 P 더하기 Q승은 10의 2분의 1승이니까 무지 10이겠네. 한 거잖아.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죠. 네. 치환도 안 됩니다. 그건 뭐라고? 3. 산기라고. 두 친구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그럼 지수가 미치도 같은 곱하기니까 지수 합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3의 2의 2승이야. 네. 루트 날라가니까 3의 2승이야.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2 빼먹었네. 맞아? 네. 얘가 뭐래? 54래. 그러면 3의 A승이 27이야. 그럼 3의 1승 올라가면 3의 A 더하기 1승은 3의 세제곱이니까 A가 2겠네. 네. 그래서 그냥 틀린 것 같은데. 3 곱하기 3의 A가 3 왜 나왔지? 그죠?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랬니?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래? 아니 이건 루트는 2분의 1 쓰니까 3의 A죠? 네. 졸린가 봐 진짜. 큰일 났네. 되죠? 네. 그냥 산기 문제지. 얘는 정말 자주 나오는 치환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2의 x 플러스 2의 마 x를 p로 치환한 문제예요. 지금 치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생길 거고요. 얘를 t로 넣으면 얘도 t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4의 x승 더하기 4의 마 x승은 2의 2x 플러스 2의 마 2x이기 때문에 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2x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t면 이거 양쪽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안 없어집니다. 제곱하면 지수의 곱하기니까 2합 B하면 2죠. 왜냐면 역수니까 얘 t제곱. 그래서 2의 2x 플러스 2의 마 2x든 t제곱 빼기 2야. 이거 워낙 잘 나온 거서 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의 x 플러스 2의 마 x가 t면 제곱은 t제곱 빼기 2야.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 얘는 t로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t로 바꿀 수 있겠지? 네. t제곱 빼기 2 플러스 6t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t에 대한 2차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안 쓴 게 뭐야 이제? 범위지 범위. t가 2x 플러스 2의 마 x야. 얘 범위란 말이야. 무슨 꼴? 역수꼴. 그럼 뭘 써? 산술기야. 두 개의 합은 그거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그럼 사라지가 2란 말이야. 네. 1이니까 2죠. 즉 t가 2보다 크다 같다 라고 범위까지 외워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거의 똑같이 맨날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다음처럼 뭐에 나온다면 뭐 변종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얘기 때문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승을 t로 치워놨고, 그렇다면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t제곱 빼기 2다. 안 되면 외우라고. 그 다음에 3기 써갖고 t의 범위까지. 그러면 뭘 넣기냐면 범위가 주어진 p의 2차식 나옵니다. 그럼 이제 2차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이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바꿔주면 t뿔 3의 제곱 뿔9 마구 마8 이 친구는 그럼 아볼이고 t가 마3일 때 최소가 마8이거든.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t가 2일 때부터 카운팅하면 t의 2는 뭐 나와? 2 넣으면 4, 12, 1이니까 17이야. 네. 가장 작은 게 17의 요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너무 뻔한 문제라서 이건 뭐 100만 번, 1000만 번 풀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똑같이 맨날 나와야 할 거기 때문에. 및 지수의 본질은 밑을 일치시키고 싶다. 그럼 되도록이면 1보다 크게. 그러면 8분의 1은 2의 마3승이잖아. 네. 마3승에 2x 플러스 1. 30은 2의 5승. 2의 마1승이니까 2의 마1승에 3x 마이 9. 이쁘게 쓰면 2의 마6 x 마3. 2의 5. 2의 마3 x 뿔 9.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x가 내려올 거 아니야. 네. 그럼 3개짜리 부등식이니까 요거 풀고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거 기억 풀면 넘기면 6x는 커요 8, x는 커요 6분의 8, 3분의 4. 넘기면 3x는 작아요 4, x는 작아요 3분의 4. 그러면 x는 5분의 4보다는 크지만 나 뭔가 박살난 것 같은데? 여기가 8이죠? 마이너스 3분의 4 되죠? 마 3분의 4와 3분의 4 사이 만족한 정수는 마1, 0, 1, 3개. 네. 기본기야, 기본기? 위에 거 어떻게 풀어? 위에 거 2의 x를 틀어 놓을 거야? 그럼 이 t제곱 빼기 2t 빼기 8이 0보다 작아요. t가 치환했으니까 양수겠지? 네. 인수분해 사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가 뭐랑 뭐 사이야? 마이랑 4 사이? 범위 설마 t가 0보다 크지? 네. 그러면 얘랑 공통분이니까 t는 0과 4 사이겠지? 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지만 t에 대한 범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수인 거 다 버려야 할 거 아니야. 네. 야, 실제로 지수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2의 x는 t는 2의 x일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건. 왜냐면 이미 0보다 크니까 지수는 다 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2의 x x가 2보다 작은 거야? 이게 1번 범위겠지? 맞아? 네. 얘는 뭐 하면 돼? 2분의 바꿔주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승 맞아? 밑이 2인 친구니까 그냥 부동말 따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넘겨서 그냥 뭐 풀면 돼?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3일 맞불이니까 얼마야? x가 뭐랑 뭐 사이? 마1과 3 사이. 3, 4야? 등 안 들어가지? 네. 그럼 이게 A 해. 이게 B 해. 이게 A 해. 연립하래잖아. 그럼 다음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맞아요? 연립이 아니네. B 빼기 A를 구하라고 돼 있네. 아. 얘에서 얘 빼라고 돼 있네. 그죠? 난 연립인 줄 알았지. 연립이 아니라 이제 들이고서 내가 찾고 싶은 건 B가 마1과 3 사이가 B인데 여기다가 뭘 빼래? A를 빼래. A가 2보다 작은 게 이게 이만큼 A일 거 아니야. 네. 빼버리면 이만큼이겠지? 네. 2는 남겠네. 3은 원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B 빼기 A는 B에서 A에 공통분 있으면 난리라는 거니까 2와 3 사이겠네. 가쁜 사집합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죠? 네. 빼라는 건 공통분이 있으면 난리라는 거라서 2가 없기 때문에 2는 안 빠지고 2는 살아야 되겠지?